그럼 14번은 괜찮은 거야? 14번 괜찮은 거 맞아? 그럴 리가 없는데. 4번도 하죠. 14번도 할게요. 하는 김에 할게. 자, 앞에부터 간다. 2번 먼저 보자. 자, 이거 자, 융기 횟수 물어보는 거 뭐 하는 거니? 우리 이거 지표로 노출된 거거든. 그래서 부정한 면 개수를 세야 돼. 부정한 면 몇 개 있어? 한 개? 두 개 있지. 그럼 얘는 융기가 몇 개야? 그쵸. 최소 3회지. 부정한 면이 n개가 보이잖아? 그럼 융기는 최소 n 더하기 1회. 침강은 최소 n회인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표로 드러나 있는 경우에 그런 거죠. 지표로 드러나 있는 경우 맨 마지막에 드러나기 위해서 융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부정합은 융기 침강의 한 세트다. 오케이, 됐죠? 네,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절대연령 이런 건 그래도 잘 해준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면 5번에 절대연령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고? 여기 나와 있잖아. 반감기가 1.5억 년 나와 있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A는 어때? 25%잖아. 뭐야?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몇 제곱? 제곱. 그러면 반감기 몇 번 지난 거야? 2번. 그럼 A는 3억. B는 50%니까 반감기지. 그치? 그럼 얘는 1억 5천. 1억 5천만 년인 거지. 괜찮죠? 이건 될 거라 생각해서 더 안 할게. 오른쪽에 7번 먼저 봅시다. 7번에 자, 해양생물 과해수. 자, 이거는 그냥 그래프 그대로 해석하면 되잖아. 기억식이 그었고 디귿식이 그건데 누가 많아? 디귿에 많다. 기억 뭐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 그쵸? 그 다음 C시기의 육지에는 최초의 거시식물 언제 등장하지? 거시식물 등장 언제 하니? 고생되고 그 다음에 중생대에 어떻게 돼? 번성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C 시기가 아니죠. A 시기죠. 그 다음에 디귿 니은 시기에 히말라야 산맥 형성되냐? 히말라야 언제야? 신생대니까 니은은 말이 안 되지. 니은 언젠데? 고생대에서 중생대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겠죠? 기억 4번 1번 이런 거는 알아둡시다. 그 다음 밑에 있는 8번. 자, 요거는 사실 질문할 만한 가치 있는 거였던 것 같아. 니은 요거. 자, A 후기. 자, 고생대 말이잖아요. 온도가 어때? 평균 기온이 낮아요. 그래서 페름기쯤에 뭐가 오지? 빙하기가 옵니다. 빙하기가 오지. 그 다음에 B의 후기. B 후기 어떠니? 따뜻하잖아. 평균 기온이 높지. 자, 그럼 물어볼게. 산호가 서식할 수 있는 산호는 어디? 우리 산호를 어떤 화석이라 하지? 산호가 있으면? 따뜻한 바다. 시상화석이네. 맞아. 따뜻하고 얕은 바다지. 그래서 시상화석이잖아. 자, 따뜻한 바다의 최대 위도가 높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 위도가 뭐야? 우리 적도가 0도지. 그 다음 북극 90도지. 그치? 남극 90도지. 위도가 높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북극이랑 남극에 가깝다는 거지. 자, 최대 위도가 높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넓은데 산호가 다 살 수 있다. 넓은 지역에서 따뜻한 바다였다는 거잖아. 자, 최대 위도가 낮다는 건 무슨 말이야? 좁은 지역에만 산호가 살 수 있다. 무슨 말이니? 따뜻한 지역이 좁았다는 얘기잖아. 다시 최대 위도가 높다 무슨 말이야? 높은 고위도, 그러니까 북극 근처까지 가도 산호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야? 따뜻한 지역이 넓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최대 위도가 낮다는 건 무슨 말이야? 따뜻한 지역이 좁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뭔 말인지? 자, 그럼 A 후기는 따뜻했어? 안 따뜻했어? 안 따뜻했죠. 그럼 최대 위도가 높아? 낮은 거지. 낮았다. 이해되니? 산호가 서식할 수 있는 최대 위도 무슨 말이야? 따뜻한 영역이 최대 위도가 높다라는 건 넓었다는 얘기고, 최대 위도가 낮다는 건 무슨 말이야? 따뜻한 영역이 좁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빙하기엔 어땠을까? 따뜻한 영역이 좁았겠지. 이해되니? 뭔 말인지? 그래서 높았을 것이가 아니라 낮았을 것이다.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죠. 니은을 물어본 것 같길래 니은만 얘기했어요. 괜찮아? 괜찮은 걸로 하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11번을 보면 되잖아. 자, 그래서 요건 일단 각각 영향을 미치는 기단 A, B, C, D 이거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A, 우리나라 A 이거 무슨 기단일까요? 시베리아. 시베리아 기단. 북서쪽에 시베리아에서 오고요. B, 양쯔강 기단이죠. 그래서 봄이랑 가을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초여름에, 여름에 먼저 들어오는 오호츠크의 기단이죠. 그 다음에 D가 북태평양입니다. 완전히 여름에, 한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기억 A,
시베리아는 대륙에서 형성돼. 맞지? 근데 D 뭐야? 북태평양이지. 태평양이니까 대륙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억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B 양쯔강 기단이 통과하는 시기. 봄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자주 통과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이랑 반대되는 고기압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래? 뭐라고 부를래? 정체성. 맞아요. 정체성 고기압. 정체성은 뭐야? 그 자리에 머무는 고기압. 가령 어떤 애들이 정체성이야? 시베리아 고기압.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게 시베리아 고기압 되고, 북태평양 고기압 이런 애들이 정체성이야. 무슨 말이야? 잘 안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이야? 덩어리가 큰 애들이 잘 안 움직이고, 이동성 고기압은 어떤 애들이야? 덩어리가 작은 애들이야. 덩어리가 작은. 그래서 일기도를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작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그러니까 넓은 영역을 안 차지하고 이게 막 섞여 있어. 그게 봄 가을의 일기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나의 형성된 전선 이거 무슨 전선이라 그래? 전선 이름 뭐야? 무슨 전선이야? 온난이랑 한랭이 어떻게 돼 있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하지. 이동해 못해. 이동 못 하잖아. 그래서 제자리에 멈춰 있는 거 뭐라고 할까? 정체전선이겠죠. 정체전선 우리나라에서는 얘가 뭐로 해? 장마전선이 돼요. 그래서 정체전선은 C랑 D의 영향. C가 누군데? 오츠크해. 그다음 D는 북태평양. 맞죠? 니은디귿 답은 4번. 맞네요. 괜찮지? 이거 이름 대입 안 되는 건 큰 문제다.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갈게요. 12번. 자, 이건 어려운 게 맞아. 이건 어려운 게 맞는데, 자, 해석을 해보자. 자,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거 맞지? 그치? 왼쪽이 처음이고 오른쪽이 나중이잖아. 맞지? 근데 어떤 전선이 통과한대. 온난이랑 한랭 중 하나가 통과한대. 자, 통과 언제 하는 거 같니? 자, 06시에서 15시 사이에 온도 변화 있어 없어? 거의 없지. 그치? 15시에서 18시 사이에 온도가 어떻게 되니 갑자기? 19, 17, 15 이렇게 쭉쭉쭉쭉 온도가 떨어져. 5도. 그래서 18시부터 03시에는 온도가 5도 3도 이렇게. 언제 날씨가 급변해? 이거 니은이잖아. 이때 날씨가 급변하죠. 통과한 게 니은 시기고요. 그 다음에 기온이 어떻게 되냐? 자, 높이. 이거 우리 지금 연직 기온 분포잖아. 연직이 무슨 말이니? 수직 방향. 그래서 이게 높이잖아, 높이. 그래서 지표면에서 온도는 뭘 봐야 되는 거야? 뭐 봐야 되니? 지표면에서 온도 뭐 봐야 돼요? 높이가 0인 요 근처 온도를 보면 되잖아. 처음 온도 어땠어? 19도 이랬지, 그치? 근데 니은 지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온도가 5도 3도 이렇게 낮아졌지. 뭐야? 뭔 전선이야? 한랭전선이잖아. 한랭전선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데? 기온이 어떻게 돼?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한랭전선이지. 그래서 한랭전선이다. 맞고요. 니은 시기에 온도가 급변한 게 맞고. 그다음 디귿 시기에 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있잖아, 그치? 근데 심플하게 기역 시기에는 따뜻한 공기지. 누구 기압이 높을 것 같아? 공기가 차가워지면 밀도가 어떻게 되나요? 밀도가 차가워지면 밀도 어떻게 돼? 증가하면서 기본적으로 기압도 높아져요. 고기압이 돼. 그래서 차가운 공기에선 하강 기류가 발생하게 되겠고, 따뜻한 공기에 상승 기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지역을 딱 놓고 그 한랭전선이 통과하면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기압이 어떻게 된다? 높아집니다. 디귿 시기의 평균 기압이 기역 시기보다 어떻게? 높게 나타난다. 왜?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는 그냥 기압이 높아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오케이? 괜찮은 거 맞아. 자, 13번. 자, 온대적 기압 단계예요. 자, 다는 이거 뭐라고 해? 한대 전선대에서 뭐가 있는 거야? 정체 전선이 있는 거야. 여기에 맨 처음이야. 여기 1번. 그러다 어떻게 돼? 이게 파동이 만들어져 이렇게. 그러면 저기압으로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맨 처음이야, 다가. 그 다음에 가랑 나중에 누가 먼저니? 가랑 나중에 누가 먼저야? 이게 판단 안 된다고? 나가 왜 먼저야? 가에는 뭐가 있으니까? A
폐색이 있잖아. 폐색 왜 생기지? 누가 빨라? 한랭이 빠르잖아. 한랭이 온난전선보다 빨라서 비가 이렇게 따라잡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폐색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폐색이 만들어져서 다 폐색되면 온대저기가 끝나. 그래서 가가 가장 마지막이고 나가 중간인 거야. 그래서 다나가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다 가나가 아니라 다나가다. 그래서 니은 A는 정체전선이 아니라 폐색이잖아. 그럼 D는 폐색전선이 아니라 정체전선이다. 그래서 디귿 아예 니은 서로 이렇게 말이 반대고요. 기억 A 폐색전선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이동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형성된다. 기억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꼭 알아야 돼. 누가 빠르다고? 누가 빠르다고? 누가 빨라? 누가 빨라? 한랭이 빠르죠. 한랭이. 온난. 자,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는 누가 빨라? 는 없어. 한랭 전선은 어떤 전선이야?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밑으로 파고드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빠르고, 온난 전선은 뭐야?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느리다. 이해됐어? 그래서 속도 차이다. 그 다음에 14번 내가 이걸 왜 콕 집었냐면 너네 이걸 왜 질문 안 했지? 이걸 왜 질문 안 하지? 디귿 판단 어떻게 하냐? 디귿 판단 어떻게? A, B, C 중에 기압 판단 어떻게 해? 뭐 그런 걸로 정확하게 그건 아니야. 어떻게 판단할래? 일단 이 나다라는 뭐 판단하는 거야? 풍향이 제일 확실해. 나 뭐라고 볼래? 남동이잖아. 나는 C지. 다는 뭐라고 볼래? 북서지 어디야? A지. 나는 남서지 어디야? B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라는 거야. 당연하게. 그 다음에 기압 판단 어떻게 하냐? 기압 안 써있잖아. 어떻게 판단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판단했지 니네? 뭐로 판단했지? 기압은 뭐로 판단해야 돼? 뭐가 있어? 자, 이 지도에 뭐가 있어요? 등, 앞, 선이 있지, 그치? 자, 봐봐. 온대저기압 중심이 어디 있어? 이 시옷자 꼭지점에 온대저기압 중심이 있는 거야. 저기압의 중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저기압의 센터야. 뭐라는 말이야? 왜 얘가 센터야? 저기압의 센터인 지점이라니까? 왜 얘가 센터야? 저기압의 센터일 이유가 뭐가 있을까? 왜? 저기압이 왜 저기압이야?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이잖아. 그치? 이 중심이 기압이 제일 낮은 거야. 자, 중심. 그래서 이 1000이라는 기압 등압선 보이니? 이 중심, 요 안쪽 부분 어떤 거야? 기압이 1000보다 낮은 거야. 근데 안에 A가 들어와 있네? A는 1000보다 낮은 거야. B는 어디 들어가 있어? 1000이랑 1004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 그치? B는 어떤 거야? 1000 이상, 1004 이하인 거야. 뭐 미만 초과할 때고. 응? C는 어때? 1004 초과, 1008 미만이지. 등압선 체크하면 바로 나옵니다. 누가 제일 낮아? 저기압 중심에 제일 가까운 A가 기압이 제일 낮네요. 찬 공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압이 낮다. 오케이? 오케이? 중요하다. 난 요거 얘기하려고 그랬어. 나머지는 못했고. 그다음 15번. 자, 영상. 가시 영상은 뭘 할 수 있어요? 가시 영상에서 밝은 거 뭐야? 어떤 게 밝지? 어떤 구름이 밝지? 어떤 구름? 무슨 구름이 밝고? 뭐 어떨수록 밝지? 두껍다. 가시 영상에서 어둡다 뭐야? 얇다. 적외 영상에서 밝다 뭐야? 최상층부가 어떻다? 높다. A는 낮다. 가시 영상은 야간에만 관측할, 이 말이 안 되죠? 주간에만, 낮에만 관측할 수 있어요. 기억 틀렸고. 최상부 고도는 A가 어때요? 낮고 B가 높지. 이건 아예 반대다. 그치? 니는 틀렸지? 디귿 B구름은 어둡잖아. 가시 영상에서 얇은 거고, C구름은 가시 영상에서 밝지. 두꺼운 거예요. B구름이 C구름보다 얇다. 맞네. 디귿 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더 질문할 거 있으면, 헷갈리는 거 있으면 나한테 지금 얘기해주세요. 질문했는데 내 대답이 부족했다. 좀 더 궁금한 게 있다. 나한테 얘기해줘. 없어? 없어. 그럼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가 그걸 한번 거둘게 지금.
걷어서 바로 복수하고 줄게요. 잠깐 쉬고 있읍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바로 이거 줄게. 해설 줄게. 해설 먼저 주는 게 낫나? 그래서 그치. 네네, 그치. 내가 걷어가는 게 맞지. 잠깐만. 나 내려줄게. 내가 주우려고 했는데 시켜먹게 되잖아. 미안합니다. 자, 내가 걷어갈게요. 이름 다 썼지? 이름 안 쓴 사람 없지? 질문할 거 있었어?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잠깐 쉬고 있자. 내가 금방 올게. 대치구 수행이 알아? 응? 안 있냐? 왜? 땡땡아 진짜? 지금 왔어? 진짜 없었는데. 지금 왔어? 정말 진짜. 상대 연령? 그 수능 특강 몇 쪽에 들어? 진짜 안 줘. 여기 있을걸? 없는데? 그러니까 이 속에서 종이 방금 그거 없더라 네가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준 게 없어 종이가 없어? 좀밖에 안 돼. 무슨 점이 큰 거 아니야? 좀밖에 없어. 20점이 큰가? 어떻게 맞구나 수학 책 빌렸어? 나 이미 빌렸는데 한 달 정도 빌렸는데 나 오늘 아침 먹고 하나도 안 먹었어 오케이. 너무 맛있다. 진짜 제대로 떠야 되고 수험 기간 적은 거라며. 실시간 오늘 아니 나 앞에 태어났어. 맞아? 알았어. 뭐 하는데 지금? 아니 그냥 지수고. 알았어. 선생님 저 혜연이야 혜연이 아 성함이 생각이 안 나. 누구더라? 와씨 한 달에 90만 원 쓰는데 이거 한 달에 90만 원 쓰는데 진짜 새끼 아니야? 썼나 보지. 나도 15만 원 쓰는데. 95만 원 그게 22만 원 썼는데. 95만 원 가네?
작사는 어디 있습니까? 작사는 뭐 그럼 뭐가 나왔어? 왜 먹는 거야? 나 아침 안 먹었어. 아침 먹었다. 고기 먹어. 고기 먹었잖아. 점수가 개판인데? 진짜 개판인데? 개판인데 진짜? 5개. 너 혼자 안 먹었어? 아니 뭐 사실 편차가 있긴 한데 너무 개판인데? 내가 봤을 때 개판이 몇 개로 들린 거예요? 사실 요 정도 난이도에서 3개 이상은 그래 그건 아닌데 5개 이상 틀리는 거는 납득 안 되긴 하거든. 안 틀게 될까? 죄송합니다. 근데 납득 안 되긴 해. 좀몇 명은. 뭐. 공부 안 했어. 좋아요. 산절 해봤자 뭐하냐. 가봅시다. 자 일단은 자 마저 일단은 진도를 나가자. 진도를 최대한 파바바바박 해야지, 그치? 그러고 문제 풀기를 좀 시켜야겠다. 됐어. 근데 우리가 중간 하던 템포보다는 조금 시간이 다 부족할 거야. 원래 그래. 기말까지가 좀 더 짧아. 중간부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긴장해서 합시다. 다음 주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7페이지를 봅시다. 태풍과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사항을 봅니다. 최대한 빨리 나가려고. 자, 우리가 그 전에 배웠었던 어떤 바람의 유형이 있었다. 뭐 배웠어? 우리 직전 테마가 뭐가 제일 중요했지?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 온대저기압 맞아요. 온대저기압이 나왔어. 근데 태풍은 그거랑 조금 다른 열대저기압이에요. 이 비슷한 저기압 2개가 나왔지. 어찌됐든 저기압이니까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야. 두 개를 좀 다른 걸 구분해야 되겠죠. 그리고 태풍은 사실 열대저기압인데 이 동양에서 부르는 말이 태풍이야. 그래서 아시아권 이쪽에서는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고 태평양에서 태풍이라고 부르고 인도양 사이클론, 그 다음에 대서양 근처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이제 열대저기압을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에너지원은 뭐냐? 응결열이라고 해요. 이게 응결열이 뭐야?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할 때 방출하는 응결열이에요. 그 수증기가 우리 기체잖아, 그치? 기체는 입자 운동이 활발할까 둔할까? 기체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요. 그래서 기체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액체는 그거보다 입자 운동이 좀 둔해.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좀 적거든.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로 바뀔 땐 어떻게 될까? 에너지를 주변으로 반납해요. 주변으로 방출해.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수증기로 증발시킬 때 어떻게 돼? 우리 물 뿌리고 여름에 물 뿌리고 물 증발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물 뿌리고 물 마르면 어떻게 되니? 시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때 우리가 기화열 흡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기억날 만한 거, 자, 머리 헤어드라이어로 말려. 그치? 뜨거운 바람은 말리지. 근데 왜 안 뜨거워? 머리가 마르면서, 액체가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 그럼 주변이 어떻게 될까? 주변이 어떻게 돼? 시원해지지, 그치? 자, 그 반대다. 자, 이제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할 때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 반납해.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어떻게 된다? 주변이 뜨거워진다. 주변으로 열을 뭐 한다? 방출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좀 짜증나면 그냥 외워. 뭐라고?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할 때 방출하는 응결열입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면 어떻게 된다? 주변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 에너지가 뭐가? 태풍의 에너지원이 돼. 자, 그런데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이 뭐였는지 기억나? 온대저기압 에너지원 뭐였어? 온대저기압 에너지원이 뭐였지? 기층의 위치 에너지.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랑 밀도 누가 크다고? 밀도 누가 커? 찬 공기가 커요. 그래서 찬 공기가 위치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어. 찬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된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전환돼. 우리 중3 때 역학적 에너지 전환 했지. 이제 물리원 선택하는 사람들. 그럼 뭔 말인지 알잖아. 높은 것이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어떻게 돼? 롤러코스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어떻게 돼? 빨라지지, 그치?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온대저기압은 기층의 위치 에너지가 에너지원이 되고요. 열대저기압은 뭐라고? 수증기의 응결열이 에너지원이다. 구분하기. 온대저기압 뭐라고? 기층의 위치 에너지. 열대저기압 뭐라고? 수증기의 뭐? 응결열. 온대저기압 뭐라고? 에너지원이? 안 나온다고 이게? 위치 에너지. 열대저기압은 뭐야? 수증기가 물로 응결할 때 방출하는 응결열, 수문열, 잡열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건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에 따라 그 말로 기억하도록. 그 다음에 어디서 발생하냐? 요 보라색 지역에서 발생해. 자, 적도를 포함하니 안 하니? 보라색이 적도 포함해 안 해? 적도만 싹 비껴가는 것 같지, 그치? 적도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 어디서 발생한다 했어? 수증기 공급이 원활한 5도,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의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발생하지 않고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데 적도는 포함해 안 해? 포함하지 않는다. 적도는 오른쪽에 왜? 전향력이란 걸 필요해. 근데 적도에는 전향력이 약해요. 그래서 안 만들어진다. 전향력이 뭐였는지 기억나? 전향력 뭐였어? 북반구 뭐? 오른쪽. 시계 방향. 이게 전향력이었어. 남반구는 왼쪽이었죠.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을 바꿔주는 힘이 전향력이야. 그래서 북반구에선 이게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꺾이고, 봐봐, 오른쪽으로 꺾여. 그치?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이 왼쪽으로 꺾이거든. 이걸 만들어주는 힘이 뭐라고? 전향력이야. 근데 적도에선 그게 약해. 그래서 태풍 적도에서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진다. 중요한 걸 내가 지금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발생 과정, 열대해상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은 공기가 상승합니다. 근데 수증기가 어떻게 하면서? 응결하면서 방출한 수문열, 응결열에 의해 가열된 공기가 또 상승해. 그래서 회전하면서 중심 방향으로 수렴하면서 저기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증기가 응결하여 적란운 어떤 구름이야? 적운이야. 적운은 어떤 걸 적운이라고 했어? 적운이랑 층운이 있어. 적운은 어떤 거지? 적운. 쌓는 구름. 높이 맞아. 높이 올라가는 구름이 적운이고, 층운은 옆으로 넓게 퍼지는 얇은 구름이 층운이에요. 그래서 정란운은 적운이야 일단. 그래서 높게 많이 상승하는 게 정란운입니다. 그래서 태풍에선 이 적란운이 만들어진다. 자, 열대저기압의 특징을 볼 거야. 자, 특징.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온대저기압은 어땠어? 온대저기압은 반드시 있었어. 그치? 온대저기압은 뭐랑 뭐가 있었어? 남서쪽으로 무슨 전선? 어떻니? 남서쪽으로 뭐? 무슨 전선? 한랭전선. 그 다음에 남동쪽으로 무슨 전선? 온난전선이 있었잖아. 온대저기압은 반드시 전선이 있었다. 근데 열대저기압, 태풍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전선이 안 생겨. 전선이 생길 사이즈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일기도상에서 등압선이 조밀해. 자, 조밀하면 등압선이 조밀하면 어떻다 했지? 바람이 강하다. 태풍 불면 우리 막 유리창에다가 뭐 이렇게 뭐 테이프 붙이고 막 그러잖아. 바람이 엄청 세요. 그래서 태풍 불 때 바람이 세요. 그래서 동심원의 형태입니다. 동심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원이 되게 여러 개가 빽빽히 동그라미가 빠라락 그려져 있는 게 열대저기압의 특징이고 일기도상. 그다음 온대저기압은 어떻게 돼? 약간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 찌그러진 타원 같은 형태고요. 반드시 뭘 동반한다? 전선을 동반한다. 두 개 비교하기. 그림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 빼르륵 있으면 이거 뭐라고? 열대저기압. 그 다음에 이 시옷자가 보이면 뭐야? 온대저기압이야. 이거 구분 안 되진 않을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이거 구분 안 되면. 오케이, 그렇다. 그 다음에 태풍 어디서 발생해? 태풍 어디서 발생하지?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뭐?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다 했습니다. 적도에서 태풍 발생합니까? 안 하지. 적도는 안 된다. 뭐가 없어서? 전향력이 부족해서. 자, 우리나라는 주로 7월에서 9월 사이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옆에다 이걸 써놓아야 돼. 여름에만 발생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태풍이 우리나라에 안 올 뿐이지 뭐 가령 뭐 12월에도 태풍이 생길 수 있고 뭐 4월, 5월 이럴 때도 태풍이 생겨. 근데 우리나라에 안 오는 거야. 우리나라에 오는 건 주로 7월에서 9월 정도에 우리나라에 오는 궤적으로 발달하는데 근데 뭐 12월 겨울에도 태풍은 생길 수가 있다. 애초에 열대잖아. 열대는 뭐 겨울이 크게 의미가 없겠지? 그래서 이거는 여름에만 발생한다는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대규모의 에너지 뭐 이건 당연한 거야. 에너지를 고위도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남반구에서는 남쪽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고위도로 이동시켜 지구 열평에 도움 줍니다. 태풍의 구조 북반구에서는 우리 북반구 기준이다. 자, 얘는 뭐라고 기본적으로? 저기압이잖아. 북반구 저기압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중심 부근에서는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해 뭐 두꺼운 정란원이 발생한다. 자, 태풍은 구조가 많이 복잡하거든. 잘 들어봐. 태풍은 센터가 제일 빡세겠다. 바람 많이 불고. 그렇지가 않아. 여러분, 태풍의 눈 들어봤어요? 태풍의 눈? 언제 제일 고요하다 했어? 태풍의 눈이 가장 고요해. 태풍의 중심, 태풍의 센터에 여기 보면은 구름이 안 생길 것 같은 지역이 있어. 어디가 안 생길까? 구름이 어디가 안 생기는 거냐면 여기가 안 생기는 거거든. 자, 구름이 근데 얘는 왜 안 생기는 거야? 자, 구름은 언제 생겼지? 단열 팽창하면 생긴다 했잖아. 언제 구름이 단열 팽창하지? 상승하면 단열 팽창하면서 기온이 낮아진다. 자, 그럼 반대로 하강하면 어떻게 돼? 구름이 소멸해요. 그래서 이 태풍의 눈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 태풍의 눈 주변으로는 강한 상승 기류가 있는데 요 공기가 이 눈까지 못 들어와. 왜냐면 저기압성 회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휘면서 불어 들어오게 되거든. 그래서 중심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는 공기가 어디서 상승하냐? 이 태풍의 눈 주변에서 여기서 상승해요. 주변에서 상승해. 근데 막상 태풍의 눈에서는 어떻다? 상승하지 않고 무슨 기류? 약한 하강 기류가 발생한다. 어디서? 눈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생하면 구름이 있어 없어? 구름이 안 생기고 날씨가 맑고 당연히 비도 안 오는 거야.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온다. 비도 안 오고요. 바람이 약합니다. 자, 근데 태풍의 눈은 자 옆에다가 적어놔야 돼. 근데 기압은 어떨까? 가장 낮다. 자, 기압은 태풍의 눈이 제일 낮아요. 자, 열대저기압은 저기압이야. 그럼 센터가 기압은 제일 낮은 거야. 우리 온대저기압 어땠어? 센터가 저기압 제일 기압 낮았지. 열대저기압도 마찬가지예요. 센터가 기압은 제일 낮다. 근데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거든 거기를. 근데 거기는 구름이 안 생기고 바람도 약해요. 그래서 태풍의 눈, 태풍 중심부터 약 15에서 30km 범위인데 태풍 자체가 한 500km 정도까지 커질 수 있어. 그래서 수평으로 엄청 넓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지구 바깥에서 봐도 명확하게 보여. 그래서 수백 킬로미터 달하는데 중심에 약 15에서 30km 정도 범위가 태풍의 눈이고 이때는 하강 기류가 발생해서 구름이 없어요.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한데 기압은 어떻다? 가장 낮다. 오케이? 꼭 기억하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풍의 눈에서 구름도 제일 두껍고요. 바람도 제일 세고 비도 제일 많이 오는데 기압은 어디서? 태풍의 눈에서. 나 이상한 말 했구나. 태풍의 눈 주변에서. 쏘리. 태풍의 눈 주변에서 구름도 제일 많고 비도 제일 많고 바람도 제일 세. 태풍의 눈은 어떻다고? 구름이 없고 바람도 약하고 비도 안 온다. 근데 기압은 어떻다? 태풍의 눈이 가장 낮다. 요 그래프 나오는 걸 얘기할게요. 다음 페이지 여기 나온다. 48페이지에 나오는 요 그래프다. 여러분은 태풍의 눈을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태풍의 눈은 어디야?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얼마? 0km. 아, 뭐 당연한 거지. 중심이 눈이야.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은 보게 될 그래프는 뭐냐면 이걸 보게 되는 거야. 이거. 자, 아이고. 자, 이걸 보는 거야. 뭐가 기압이야? 기압이랑 풍속이 나와 있거든. 뭐가 기압이야? 파란 그래프가 기압이야? 빨간 그래프가 기압이야? 파란 그래프가 기압이야. 왜 그래요? 왜냐면 기압은 중심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낮아집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가장 낮아. 근데 풍속은 어떤 그래프냐면 이렇게 이상하게 꺾인 빨간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심으로 갈수록 바람이 제일 세야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그렇다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의 눈은 어떻다? 바람이 약하고 구름도 없고 비도 안 와. 맑은 날씨가 나타난다. 근데 기압은 어떻다고? 기압은 태풍의 눈에서 가장 낮다. 요 포인트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프 형태 둘 중에 더 이상하게 생긴 놈이 풍속이고 기압은 중심에서 아주 낮아. 근데 풍속은 어때? 중심에서 갑자기 약해져. 중심으로 갈수록 세지다가 중심에서 약해집니다. 자, 기압 태풍의 중심으로 갈수록 낮아지고요. 세력이 우리 지금 얘 열대 저기압이잖아. 얘는 정체성이 뭐야? 저기압이야. 그래서 중심 기압이 낮으면 강한 거야. 자, 중심 기압이 낮아졌어. 어떻게 돼? 강해진 거야. 중심 기압이 높아졌어. 어떻게 된 거야? 약해진 거야. 자, 태풍은 뭘 먹고 산다 그랬냐면 태풍의 에너지원 뭐였냐? 참열, 수문열, 응결열이잖아. 수증기가 물방울로 뭐 하면서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수문열, 잠열, 응결열. 뭐 학교마다 이제 말하는 그 이름이 다를 거야. 어쨌든 그게 에너지원이야. 자, 육지에 올라갔어. 어떻게 될까? 약해지겠지. 그럼 기압이 어떻게 될까? 약해지는 거야. 자, 저기압이 약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니? 기압이 중심 기압이 높아지면 약해지는 거야. 이해됐어? 자, 풍속은 중심 부근으로 갈수록 강해지다가 태풍의 눈에서는 어떻다? 약해진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로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태풍의 진로. 태풍은 이렇게 꺾여 한번. 태풍은 이 전반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보이니? 전반적으로 그림이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야. 어떻게? 북반구니까 어떻게 꺾일까? 시계 방향으로 꺾인다. 북반구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자, 근데 그게 그 월에 따라 계절에 따라 이제 이동하는 경로가 달라. 그래서 6월일 때는 어떻게 이동했어? 요렇게 대충 온 다음에 우리나라에 안 들어올 거야. 7월, 8월, 9월이 우리나라에 영향 많이 준다 했지. 7월에 이렇게, 8월에 보통 이렇게, 9월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여름철에 주로 우리나라에 영향 주지만 6월, 10월, 11월, 12월도 태풍은 발생할 수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자, 진로는 어떤 영향을 받냐? 대기대순환의 바람과 이거가 이제 그 2학기 중간 범위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좀 킹받아. 미리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범위가 좀 나중에 나와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기대순환의 바람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우리나라는 무슨 데? 바람이 어디서 기본적으로 불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이 있어요. 우리나라 위도가 한 30도 정도에서 60도 정도까지는 편서풍이야. 자, 서풍이야. 서풍은 어디서 어디로 부는 거야? 서에서 동으로 부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 서에서 동으로 불어.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부니까 태풍도 이렇게 오른쪽 동쪽으로 휘어지는 거야. 자, 근데 30도보다 낮은 데는 우리가 무역풍대라고 하고, 무역풍은 동풍이에요. 무역풍. 이렇게 동에서 서로 붑니다. 이거는 2학기 중간에도 엄청 나올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기. 편서풍은 어디서 어디? 서에서 동. 무역풍은 동에서야. 그리고 태풍이라는 게 있으면 처음에 무역풍대. 자, 태풍 어디서 발생한다고?
위도 영도 맞아? 영도 맞아? 아니지. 어디서?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의 열대 해상에서 자 여기서 발생하면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서쪽으로 미네. 이렇게 가다가 그러다 올라가다 보니 우리 고緯도로 올라가야 된다 했지. 태풍이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30도를 넘어가면 이제 편서풍이야. 바람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가는 거야.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발생 초기에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위도 25도 30도 부근에서는 방향을 바꾸어. 우리 방향 바꾸는 점을 전향점이라고 해요. 북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전향점을 지난 후에는 진행 방향과 뭐가? 편서풍의 방향이 일치하여 이동 속도가 빨라져. 자, 태풍이 세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냐면 무역풍은 북동쪽에서 불고 있고 정확하게 보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무역풍대에서 태풍이 어떻게 움직여? 북서쪽으로 움직이지, 그치? 약간 방해하는 느낌도 있지 않아? 그쵸? 그래서 얘는 이때는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요. 자 근데 이 30도를 넘어오면 어떻게 돼? 바람 방향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바람 받거든? 근데 이동 방향도 어디야? 북동 방향이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 편서풍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서부터 빨라진다? 전향점을 지나면 빨라진다. 기억하기. 우리 처음이 제일 짱짱할 것 같잖아. 근데 꼭 그렇지 않아. 전향점을 지나면 빨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디 있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쪽에 있어요. 일본, 여러분 지도에서 일본 대충 위치는 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 우리나라가. 여기 일본이잖아. 일본의 남동쪽으로 태평양이 쫙 있잖아. 요 정도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는 데예요. 자, 그런 데서 어떻게 된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서 어떻게 휜다고? 요렇게 이 가장자리 따라 진행하는 거야. 자,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름엔 세거든? 그래서 7월 이럴 땐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니까 가장자리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근데 여름 지나갈수록 어떻게 될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10월쯤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져가지고 그 가장자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그 말이 자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할 때는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7월에서 9월 사이에 태풍의 이동 경로에 위치한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쉬었다가 지금 9시 2분이니까 9시 10분에 마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